자, 1-109죠. 자, 이제 두 번째 파일 시스템 보호입니다. 이 전 시간에 그 계정과 패스워드 보호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파일 시스템 보호. 계속 중요한 겁니다. 뭐 중요하다라고 해서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해요. 서버 보안에서는 파일 시스템 보호. 자, 봅시다. 자,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이네요.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 윈도우 파일 시스템. 윈도우 파일 시스템부터 한번 봅시다.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FAT 파일 시스템 한번 볼까요? 자, FAT 파일 시스템. File Allocation Table. FAT 파일 시스템. 한번 보면 그 FAT 파일 시스템을 다 표현했습니다. FAT 처음에는 뭐 76년에 MS사의 빌 게이츠에 구현이 됐다. 뭐 도스 때부터 사용하던 거 FAT 많이 뭐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FAT은 사용하지 않죠. FAT30이라든가 16. 그 다음 하드디스크 내에 그 FAT 영역을 생성하여 그 다음 파일의 실제 위치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파일 시스템 아닙니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자, 그리고 FAT12를 보면 베이직언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고 플로피 디스크용이에요. FAT12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겠죠. 지금 플로피 디스크 뭐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더라도 구매하더라도 뭐 FAT12가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FAT12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 자체를 안 하니까. 그다음 이제 FAT16부터는 이제 사용합니다. 물론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에서 MS-DOS 4.0 이후 하드디스크를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클러스터에 작은 파일이 들어가게 되어 낭비가 생김.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디스크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큰 단위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그럼 그 클러스터가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적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그만큼 낭비가 된다는 거죠. 왜? 한 번 저장을 하면 다른 데이터를 그 여분에다 저장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그 클러스터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걸 컨테이너라고 보셔도 됩니다. 담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클러스터에 작은 파일이 들어가게 되면 낭비가 생긴다는 거, 발생한다는 거.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커지면 클러스터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클러스터를 작게 만들면 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클러스터가 커야지 좋냐, 작아야지 좋냐, 그때 약간은 달라요라는 겁니다. 지금 FAT16 같은 경우 클러스터가 2의 16승이기 때문에 6536개가 나온다. 6536개가. 그다음 FAT32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쓰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뭐 4294, 967 빵빵빵 개의 공간으로 나눈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요.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 꼭 작다라고 해서 하드디스크를 낭비를 줄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작으면 효율적이라고. 저장 단위가 효율적이다. 단 뭐가 문제냐면 큰 파일을 저장할 때는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비교하기에 따라서 좀 효율성이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FAT30이면 무조건 효율성이 좋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다음 물리적인 드라이브의 크기에 따라서 클러스터 크기가 다르게 설정이 된다는 거고요. 윈도우즈 95에서 2기가 이상의 고용량 하드디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32기가까지로 제한이 되고 그 이상은 이제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AT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FAT32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FAT32를 기억하면 되고요. 그러면 특징들이 나와 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NTFS 파일 시스템이에요. NT의 파일 시스템, NTFS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파일 시스템의 특징. 알아야죠. 자, 보면 이 FAT 파일 시스템은 보안, 접근 통제할 수 있어요. 파일, 여기에서는요, 이 파일이라든가 이 디렉터리에 접근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안이
보안 취약하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되니까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이걸 강화시키고 이 파일과 디렉토리의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얘가 바로 누구예요? 자, 파일이나 디렉토리. 접근 통제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NTF 파일 시스템은 뭐예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그래서 NTFS 파일 시스템을 어디에 써요? 서버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서버용. 그죠? 서버용. 초기에는 윈도우즈 NT에서. 자, 윈 NT, 뉴 테크놀로지, 윈 NT에서 최초로 쓰게 되죠. 그래서 NT 파일 시스템인 겁니다. 왜? 서버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일반 우리가 운영체제 그 계보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그 전자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용 윈도우즈에서 NTF 파일 시스템을 쓰기 시작한 그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가 뭐 있었어요? 클라이언트용. 이렇게 볼까요? 클라이언트용. 자,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에서 NTFS 파일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운영체제가 윈 XP였죠. 또는 윈 2000.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용. 물론 거기 2000, 2003, 2005, 이제 얘는 클라이언트용입니다. 서버용은 늘 윈도우즈 2000 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2000, 예를 들어서 서버라고 뒤에 서버자를 이렇게 붙여줘요. 일반적으로. 서버용은 당연히 NTF 파일 시스템을 쓰고, 왜 이런 접근 통제가 안 되면 각 사용자마다 또는 관리자라든가 권한을 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읽고 쓰기가, 어떤 사람은 읽고 실행만, 어떤 사람은 실행만, 어떤 사람에게 읽고 쓰고 실행이 다 안 되도록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버에서는 그게 안 되면 서버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NTF 파일 시스템을 꼭 쓰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보안에서 접근 통제가 가능하고 뭐 파일이라든가 이쪽에 암호를 걸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파일 시스템 상에서 암호를 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USB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USB 보안이 또 화두가 되죠. 워낙 주변 장치로서 휴대하기도 좋고 정보 유출이라든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는 USB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에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사람이 습득하게 되면 다 누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암호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USB를 포맷을 시키게 되죠. 두 가지 선택하게 됩니다. FAT32냐 NTFS 파일 시스템. USB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T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해야지만 그 암호를 걸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학생들 요즘에는 뭐 많이 USB 보안 하기 때문에 뭐 하드디스크도 외장의 하드디스크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TF 파일 시스템으로만 그 파일 시스템으로 생성을 해야지 이러한 보안성 접근 통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또 저장 장치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NTF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파일 시스템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NTF 파일 시스템이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윈도우즈에서 시험에 뭐 필기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실기 안 나온다는 보장 없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자,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인 FAT32의 대용량 하드디스크 지원, 대용량까지 지원을 해줘요. 용량으로 보면 특징 하나하나 이제 봅시다 또. 자, 대용량을 지원해준다. 왜? 윈32에서는 32기가의 제한이 있었죠. 대용량 지원을 해주고. 뭐가 또 돼요? 보안. 보안 뭐 너무나 강조했었고요. 압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원격 저장 소기능. 자, 이거 뭐 원격 저장 소기능 된다라는 거. 기능을 지원해주게 되죠. 아주 중요하죠. 대용량까지 보안, 그 다음 압축. 그 중에 중요한 거. 자, 그래서 MFT에서 마스터 파일 테이블을 사용하여 관리하며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다. 테이블입니다. 마스터 파일 테이블은 각 파일 정보를 포함한 1KB 레코드 이거 그리고 각 파일별 1대1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마스터 파일 테이블 MFT 좀 기억을 하십시오. 다 왜 이렇게 하면 필기 같은 데서 다음 중에서 윈도우즈 NTF 파일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대부분은 FAT30이라든가 이 FAT 파일 시스템을 틀린 답으로 낼 경우도 있지만 설명으로 옳은 거였을 때는 또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MFT 나오게 되면 여기에 괄호 열고 마스터 파일 테이블 이렇게 적어주면 좋지만 친절하지만 정보보안 기사에서는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MFT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어려우라고. 이걸 만약에 마스터 파일 테이블 하게 되면 이거 파일과 관련되고 마스터니까 이렇게구나 금방 유추할 수가 있죠. 대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마스터 파일 테이블은 각 파일 정보를 담고 있고 파일의 정보입니다. 1KB 레코드에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각 파일별 1대1로 대응을 한다는 거야. 여기에서 보면은요. MF 마스터 파일 테이블이 있는데 얘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서 파일 정보를 담고 있어요. 파일 정보를 담고 있고 그리고 1대1 대응한다. 이와 유사한 겁니다. 물론 뒤에 이제 그 EXT라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배울 건데 얘와 그래도 아주 유사해요. 사용 법이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아이노드라는 게 있어요. 아이노드. 유닉스, 리눅스에서는. 얘가 모든 파일 정보라든가 디렉토리 정보를 다 담고 있는 녀석이 유닉스 계열에서는 아이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담고 있죠. 물론 당연히 이 아이노드는 모든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가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게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건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저장되는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먼저 예습입니다. 그 다음 미러와 로그가 유지되어 비상시 파일 복구가 가능하다. 미러와 로그라는 건 뭡니까?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놔요. 딱 원 파일이 이상 있을 때 걔로 백업을 해서 복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러는 뭐 거울처럼 똑같은 그런 데이터를 다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미러가.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기록을 남겨놓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본 파일이 에러가 생겼다, 오류가 생기면 바로 백업을 해서 원상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복구가 가능하다. 미러와 로그 기능이 있다는 거. NTFS 파일 시스템. 잘 기억하십시오. 복구 기능 볼까요? 일단 중요하니까 복구 기능도 적죠. 자, 어떤 거? 자, 복구 기능도 있다라는 거. 복구 기능도. 자, 클러스터 2는 뭐 ES64이기 때문에 32보다 당연히 많아요. FAT보다는 FAT12가, FAT16이, 그 다음 FAT32가, NTFS 시스템이 왜 대용량을 지원을 해줘요. 대용량. 그 다음 NTFS 사용자 권한은 공유 보안과 같이 에브리온 그룹의 모든 권한이 허용이 되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파일 시스템 에브리온 그룹이 있는데요. 자, 에브리온 그룹에서 모든 권한이 허용이 돼요. 에브리온 누구나 그죠? 누구나 속해 있는 이 그룹에서 모든 권한이 허용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 같이 보여요.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허용이. 모든 권한이 허용이 된다. 하니까 보안의 측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허용이 된다는 거. 몇 번 나왔습니다. 틀린 선택지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전체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는 제가 다 또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FAT 파일 시스템에서 뭐 보호한 압축 나오면 땡.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에서 꼭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책만 한번 쭉 읽어봐도 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습, 예습 막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동영상 강의 듣지. 안 그러면 이거 책만 사가지고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좀 힘들고 들고 또 키워드를 알아내야 되고 또 정리하면 쉽게 하고 제 또 설명 들으면 한 번 더 기억하고 새기고 되뇌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해서 그냥 읽어주면 뭐 책 읽고 뭐 이거 판서 뭘 필요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판서도 해보고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노트 좀 잘 해보십시오. 한 3회독 정도 하고 그리고 판서한 것도 한 3회독 정도 하십시오. 왜? 2차입니다. 제안은 필기 강의라고 지금 이기적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필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전 필기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기와 실기를 같이 갑니다. 물론 나중에 실기 강의도 하지만 이 필기 강의에서 실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단답형이든 서술형 중에도 군데군데 나오는 것들이 많아. 또 이 책에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막 어렵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좀 아주 쉬운 것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어려운 거라도 이렇게 담아놨다는 얘기죠. 좀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몇 번 독하고 강의 들으면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파일과 폴더의 개별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몇 번 얘기했어요. 파일과 디렉토리의 접근 통제가 가능하다. 개별 권한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강력한 보안 정책 설정이 가능하다. 보안 설정. NTFS 보안. FAT 보안 땡입니다. 폴더보다 개별 파일에 대한 보안이 우선시되어 강력한 보안 설정이 가능하다. 자, 이겁니다. 또. 폴더, 그러니까 디렉토리보다 뭐가? 파일의 권한이 우선이십니다. 우선. 자, 왠지 우리는 폴더의 권한이 우선시 될 것 같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우선시? 자, 파일의 권한이 우선시 된다. 파일의 권한이 우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죠. 완전한 객체. 우리가 정보 보안은 왜 합니까? 정보 보안을 왜 정보 보안을 해요? 서버 보호하려고? 흔히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서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죠. 뭐 라우터도 누가 들어가서 데이터 컨피그레이션 흐트고 조작해버리면 네트워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맞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왜 정보 보안을 하느냐? 데이터 보호입니다. 데이터 보호.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은근히. 정보 보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데이터의 보호입니다. 정보의 보호. 서버 보호, 라우터 보호, 스위치 보호.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드디스크 보호? 아니에요. 정보 보호입니다. 정보 보호. 특히 파일 개체 아닙니까? 최종이죠. 최종.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암호화를 하고 그 이전에 뭐 IDS 침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침입 차단 시스템 또는 IPS 침입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파일의 권한이 우선이 된다는 거. 뭐보다? 폴더보다 이거 쓱 바꿔버립니다. 파일보다 폴더의 권한을 우선시한다. 땡. 자,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FAT32에서 불가능한 일부 디스크 관련 오류의 자동 복구 기능 얘기했었죠? 자동 복구 기능. 여기서 자동 복구 기능에서 그것도 좀 정리할까요? 여기 뭐 있었어요? 미러. 그죠? 미러와 그 다음에 로그로 가능하죠. 로그라는 것도 하나의 기록을 해놓는 거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따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TFS 파일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막 기억에 좀 잘 남으라고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막 삐뚤어지네. 그래도 중요하니까 삐뚤어지면 어때요?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면 그게 좋은 거지, 그지? 너무 중요해요. 윈도우즈에서 시험에 나온다. 나왔고 여러 번 나오죠. 얘 나오죠. 다 나와요. 이런 복구 기능, 보안 기능은 너무나 쉽잖아. 늘 4개 선택지 중에 2개 헷갈리죠. 얘일까 쟤일까 찍으면 틀리고 확실하게 알아서 4개 선택지 중에서 완벽하게 2개만 알아도 상당히 성공한 거죠.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해요. NTF 파일 시스템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시험 나올
부분의 아주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니까 사용자 권한 및 암호화를 사용하여 접근 제한을 가능한다. 사용자 권한, 암호화. 다 계속 나오죠. 압축, 보관, 대용량 지원. 그 다음 윈도우즈 2000 서버의 시스템 폴더에 대해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즈와 파워 유저스 그룹만 설정이 가능하다. 얘네들이 누구예요? 대빵들이죠. 어드민 그룹, 또 파워 유저 그룹. 가능하다라는 거. 요것도 좀 추가를 시킬까요? 이 뒤에까지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드민이나 얘네들은 다 가능하죠. 시스템 폴더에 대해서 뭐를? 그룹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드민. 자, 줄여서 그냥 어드민스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즈입니다. 그리고 파워 유저 그룹, 유저스.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잘 기억을 하세요. 두 개. 가능하죠. 어드민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권한은. 여기도 파워 유저 그룹에도 넣어도 가능하고, 어드민과 얘 하나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추가를 하시고, 현재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의 기본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씁니다. 서버에서는 NTFS 파일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게 NTFS 암호화 방법에서 EFS가 있어요. 인크립션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자, 사이퍼 명령을 이용하여 암호화 상태를 표기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죠. 이것도. 보세요. NTFS 암호화 방법. 뭐죠? 명령어가 뭡니까? 사이퍼입니다. 사이퍼.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사이퍼가 암호화죠? 암호화. 명령을 사용해서 암호화 상태를 표기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NTFS 볼륨의 파일과 폴더만 암호화가 가능하다. 그죠? 파일과 폴더만 가능합니다. 여기 몇 번 강조드렸어요. 파일과 폴더. 폴더 디렉토리. 뭐, 파일과 폴더. 또 같이 가죠. 뭐, 그죠? 이렇게. 폴더. 디렉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기억하시고. 압축된 파일이나 폴더는 암호화가 불가능하다는 거. 압축 파일, 암호화 불가능. 파일과 폴더는 암호화하면 압축이 불가하다. 그 얘기입니다. 중원부원. 암호화 파일은 NTFS가 아닌 파일 시스템으로 복사하여 이동하면 복호화 후 저장이 된다는 거. 자, 이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 암호화를 했어요. NTFS 파일은 암호화가 가능하죠. 파일 시스템 암호화가 가능한 파일 시스템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여기서 복사, 카피죠. 이 파일 시스템에서 이 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지금 암호화가 돼 있어요. 이 지금 NTF 파일 시스템에서 암호화돼 있어. 암호화된 파일이나 폴더를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이 된 그런 하드디스크나 저장 장치로 복사, 카피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그대로 복호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복호화.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화를 유지하려면 늘 NTF 파일 시스템으로 된 파일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것은 NTFS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포맷이죠. 파일 시스템 생성하는 것들이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얘도. 이게 잘 나와요. NTF 파일 시스템에 있는 어떤 암호화된 파일을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암호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는 복호화가 되지 않는다. 암호화 상태가 그대로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답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대신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복사했을 때는 그대로 암호화가 살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잘 나와요. 틀린 답으로. 자, 암호화된 디렉토리에 파일이 추가되면 데이터는 자동 암호화된다. 얘도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NTF 파일 시스템은 지금, 자, 보세요. 파일과 폴더를 파일을 암호화시킬 수도 있고, 디렉토리를 암호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디렉토리를 암호화를 시킨 겁니다. 파일을 암호화는 개별적으로, 모든 파일이 암호화 개별적으로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 디렉토리를 암호화를 시켜놓으면, 이 디렉토리에 어떤 암호화된 파일을 디렉토리에다 카피를 하게 되면, 복사를 하게 되면, 암호화된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그 파일은 암호화가 된다라는 얘기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도 중요해요. 암호화된 디렉토리에 파일 복사 시 자동 암호화. 암호화는 제가 늘 빨간색으로. 자동 암호화. 자동 암호화가 된다는. 자동으로. 다시 따로 암호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도. 왜 틀린 오답으로 다시 해야 될 것만 같잖아.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NTS 파일 시스템은 거의 뭐 기억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암호화 데이터를 읽으면 복화되므로 통신망에서 전송 시 암호화 보장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호화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라우터를 통해서 가면 라우터는 한번 읽어야지만 어떤 라우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한 번은 읽으면 복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공격자가 공격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에서 암호화 데이터가 그대로 암호화로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라우팅 정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암호화가 돼 있을 때는 어차피 복화가 돼야지만 라우터가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그 IP라든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경로로 라우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한번 복화가 된다는 얘기죠. 복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거예요. 암호화 데이터를 읽으면 라우터가 읽으면 그 얘기는 복화가 된다는 얘기죠. 복화가 안 되면 못 읽지. 되므로 통신망에서 전송 시 암호화 보장이 안 된다. 한 번은 복화가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때 읽어서 유출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일단은 NTF 파일 시스템에서의 이 특징, 또 암호화와 관련된 얘네들 특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FAT과 NTFS 파일 시스템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꽉 잡고 있을 것 같아. 자, FAT과 NTFS 시스템 장점 볼까요? FAT은 호환성 요소예요. 여기서는 호환성이 왜 우수하냐면 NTF 파일 시스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자, 어디에서부터 사용을 해요? 최소한 윈도우즈 XP 정도는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에서만 NTF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 이상에서만. 그럼 윈도우즈 98이라든가 95에서는 지원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라는 얘기야. 그럼 NTFS는 호환성이 무엇과 비교한 거야 지금? FAT과 NTFS 했을 때 누가 호환성이 뛰어나요? FAT이 뛰어나죠. 왜? FAT은 지금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잘 알아두시면 되고. 단순성 단순하죠. 클러스터 사이즈도 적죠. 테이블도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저용량 볼륨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당연히. 저용량이죠. NTFS는 대용량. 자, NTFS 파일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대용량 볼륨 지원, 대용량. 디스크의 효율적 사용. 여기에서 디스크의 효율적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큰 파일을 사용을 할 때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파일. 적은 파일일 때는 FAT 파일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그 다음에 강력한 보안 기능, NTFS 대표 기능. 그 다음에 자동 압축 및 안정성, NTFS 대표 기능. 그 다음에 향상된 파일 이름 저장 및 길이 지원, 256자까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전에 도스 시절에는 파일 네임은 8자까지. 그리고 확장자 3자리 딱 정해져 있었어요. 대용량. 자, 그 다음 FAT 파일 시스템 단점을 한번 볼까요? 보안이 취약하다. 어떤 접근 통제가 불가능하잖아. 파일 디렉토리. FAT은. 그 다음 대용량 볼륨에 비효율적. 그렇잖아요. 클러스터가 작기 때문에. 이제 대용량 볼륨에 최적화된 거는 NTFS. 그 다음 NTFS의 단점 한번 볼까요? 자,
기타 운영체제에 호환 불가능하다. 요건 이제 다른 말로 한번 고치면 그겁니다. 윈도우즈 NT 계열 운영체제 외에는 호환이 불가능하다. 그거는 윈도우즈 XP야. 또 뭐 98이라든가 95 있죠? 이때는 호환이 불가능하다. 그거고 저용량 볼륨에서 FAT보다 속도가 저하된다. 그렇죠. 고용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리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에서의 FAT 파일 시스템과 NTF 파일 시스템을 각자 설명도 했고요. 또 FAT 파일 시스템과 NTF 파일 시스템을 비교도 했다는 얘기.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윈도우즈 NTF 파일 시스템 또는 FAT 파일 시스템 거의 정리되셨죠?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윈도우즈 NTF FAT 파일 시스템 또는 NTF 파일 시스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유닉스 계열, 유닉스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닉스 리눅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닉스 계열 해도 돼요. 유닉스 리눅스 파일 시스템. 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얘도. 다 중요하다고 그러죠. 서버 보안 들어와서는 진짜 다 중요해요. 진짜 한 톨도 뭐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엑기스만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미닉스 파일 시스템의 특징이다. 일단 유닉스 시작이 미닉스로 시작을 했죠. 기본 파일 시스템입니다. 리눅스에서 처음 사용한 파일 시스템이다. 이 미닉스라는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리눅스 토발츠가 개발하게 되죠. 핀란드 대학생이 있었어요. 빌 게이츠가 예전에 대학생이었듯이. 자, 파일 이름 최대 30자를 지원한다. 미닉스에서는 지금이야 뭐 256자까지 나오겠지만 초기의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닉스가. 그 다음 파일 시스템당 최대 64메가를 지원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리눅스, 유닉스의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ext2부터 이 미닉스 파일 시스템에 이 파일 시스템의 이제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 이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extension, extended, ext2라는 거죠. 얘가 뭐냐면 유닉스 계열의 기본 파일 시스템입니다. 유닉스 계열이라고 할게요. 리눅스까지 포함해서 기본 파일 시스템이에요. 기본 파일 시스템이라는. 물론 지금 ext3 나왔고 4 나오죠. 일반적으로 지금 뭐 리눅스라든가 4 많이 쓰죠. 파일 시스템. 배포판 지금 뭐 센토스든 우리가 뭐 우분투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페도라 이런 것들 다 최근 배포판 버전, 커널 버전으로 나올 때는 대부분 ext4가 지금 쓰죠. 이제 5 나오겠죠. 그 특징들을 한번 보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직까지 4까지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상은 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나 ext2와 3가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ext2 파일 시스템의 특징. 이 파일 시스템이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을 보자고요. 특징.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특징. 자, 파일 시스템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해 시스템 내의 각 파일을 아이노드 자료 구조로 표현한다. 아이노드 구조로 표현한다. 이거죠. 아이노드. 이건 중요하죠. 파일 구조를 뭐로? 아이노드 구조로 표현한다. 좀 전에 윈도우즈에서의 파일 구조는 뭐로 한다고? MFT라고 그랬죠? 마스터 파일 테이블을 가지고 한다고 그럴 때 살짝 해보세요. 아이노드라고 했죠? 유사한 게 있었어요. 윈도우즈에서. 리눅스에서는 얘입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노드 구조로 된다. 아주 중요하죠. 얘가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노드. 물론 블록입니다. 우리가 슈퍼블록 뒤엔 나오겠지만 아이노드 블록, 뭐 데이터 블록이 있는데 뒤에서 보고요. 자,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그 데이터 블록에 저장되며 데이터 블록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ext 파일 시스템의 크기는 nk e2fs는 make 파일 시스템에서 이게 포맷 명령어입니다. 리눅스에서 유닉스에서 명령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결정이 된다. 그렇죠. 포맷을 할 때
우리가 ext2냐 3냐 4냐는 포맷을 할 때 결정이 되죠. 윈도우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포맷을 할 때 우리가 FAT32로 포맷을 할 거냐 NT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할 거냐는 포맷을 할 때 결정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눅스도. 그 명령어가 MK22FS는 ext2로 포맷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MKFS가 원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ext2라든가 옵션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ext2fs라고 명령을 내려도 되긴 합니다. 모든 정보를 슈퍼블럭과 그룹 디스크립터 테이블에 저장을 한다. 모든 정보가. 슈퍼그룹은 전반적인 파일 시스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블럭을 우리가 슈퍼블럭이라고 합니다. 슈퍼블럭. 자, 그 다음 부트 섹터와 그 다음 블럭 그룹으로 구성이 되고요.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손상이 되었을 때 FSCK, 파일 시스템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그 FSCK하고 그 괄호 치세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체크 괄호 닫고, 파일 시스템 체크라는 것을 했는데 괄호가 빠졌죠? 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보관할 수 있으나, 파일 시스템 체크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파일 시스템 체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FS, 파일 시스템 체크라고 해.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에서도 뭐 파일 시스템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조각 모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파일 시스템 체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수정 또는 복구까지 가능해요. 강력한 거죠. 체크만 하는 거. 말이 체크지 체크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로 저장하는 도중 시스템의 다운 등의 문제 발생 시 시스템 파일이 손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리눅스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한번 파일이 삭제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윈도우즈에서는 별의별 복구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유틸이 많은데, 물론 뭐 리눅스도 복구 뭐 전문 가들이라든가 이런 젊은 업체에서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삭제했다 복구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블록은 윈도우즈 클러스터와 같은 개념으로 1에서 4K로 설정이 가능하며 파일 시스템이 생성될 때 그 크기 지정이 가능하다. 대부분 다 포맷을 할 때 포맷이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노드 중요하다. 아이노드 중요하다. 에러 생기면 ext2 파일 시스템은 복구 다운시입니다. 뭐 에러 발생보다는 이렇게 보자고요. 에러 발생은 파일 시스템 체크로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저장되는 순간에 다운이 돼서 정상적으로 적인 저장이 안 됐을 때 경우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ext2에서 나머지 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최대 256바이트의 길이의 파일 이름, 또 최대 2기가 단일 파일 지원. 이때부터 이제 2기가 단일 파일을 지원해 줍니다. 윈도우즈에서도 FAT16 같은 경우 단일 파일이 2기가 이상 다운로드 받으면 저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저장이 안 돼요. 다운로드는 기껏 다 받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디렉토리 들어가면 없어요. 왜? 그 이상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ext2부터 2기가 이상의 파일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최대 4테라까지의 하드디스크 용량 지원. 상당히 크죠, 용량이. 어차피 유닉스 계열은 이 태어날 때 서버용 운영체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버용으로. 물론 뭐 데스크탑 일반적으로 일반 클라이언트용으로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 4테라까지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지원해주고 비정상 종료 시 FSCK, 이건 뭐 Extended 2라고 그러는데요. FSCK가 기본 명령어입니다. 파일 시스템 체크. 검사 프로그램 실행 시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검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오래 걸려 다른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파일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팅을 할 때 보면 에러 체크가 다 완료해야지만 부팅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부팅이 된 상태에서도 FSCK 명령어로 파일 시스템을 체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팅을 하다가 어떤 파일 시스템의 저장이 잘못됐다든가 강제 종료를 해서 이상하게 뭐 전원 스위치를 파워풀을 해가지고 꺼졌다 할 때는 부팅할 때 반드시 파일 시스템을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데이터가 저장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 배치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시스템 내 각 아이노드는 아이노드 자료 구조로 표현한다. 이 얘기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나머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ext3 파일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지금 ext2였었고요. 자, 세 번째. ext3. 자, 얘가 또 중요합니다. 네, 특징입니다. 특징. 자, ext3가 중요해요. ext3가. 자, 봅시다. 자, 64비트의 기획 공간의 제한을 없애고 ext3의 성능을 아니죠. 뭡니까? ext4로 넘어갔어요. 자, 커널 2.4 버전부터 지원한다. 얘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ext3는 이 커널 2.4 이상에서 지원. 이상에서 해야죠. 이상 지원하면 좀 그렇고, 그죠? 커널 버전 2.4 이상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커널 같은 경우는 3.0, 3.2까지 나와 있죠. 어쨌든 그 이하에서는 ext2 파일 시스템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하지만 커널 2.4에서는 ext3 파일 시스템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 커널 버전 2.4부터요. 자, 그 다음 ext2 파일 시스템에서 저널링 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킴.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저널링 기능, 저널링 기능이 존재합니다. 자, ext2에서의 정상적인 저장이 안 돼 있을 경우 어떤 저장을 하다가 전원이 꺼졌다든가 이런 아주 긴급한 상황으로서 저장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ext2 같은 경우는 복구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이 기능을 보완을 한 것이 저널링 기술이에요. 저널링 기술에서 아까 그 윈도우즈 쪽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오면 윈도우즈에서 복구 기능에 미러나 로그 기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미러나 로그 기능이 유닉스 계열에서 리눅스에서의 ext3 파일 시스템에서는 저널링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쓰기 전에 로그 파일로 데이터를 임시로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정상적인 원본 파일이 정상적으로 기록이 완료가 되면 걔는 삭제가 자동으로 되는 거고 날아가는 거고 로그 파일이기 때문에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원본 파일을 쓰는데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원본 파일이 내가 임시로 썼던 저장 파일로 그대로 복구해서 저장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널링 기능으로서 에러가 생긴 어떤 파일 시스템이나 파일이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신뢰성, 그죠? 신뢰성이 강화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저널링 기능 때문에. 저널링 기능은 어디서부터 지원이 돼요? ext3 파일 시스템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데이터의 신뢰성 강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의 보호 유형과 보호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뭐 신뢰성 강화 얘기했죠. 저널링 기능 때문에도 신뢰성이 강화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뭐를 데이터 보호 유형과 보호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의 보호 유형, 그죠? 보호 유형이나 또는 수준을 결정한다. 결정. 유형이나 데이터의 보호 유형이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성이 더 또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가 아니 하나 더 남았네요. ext2 파일 시스템의 검사 시 또는 복구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ext3에서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줄여줬어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xt3에서는 이 저널링 기능 또 나오죠. 얘가 이미 다
신뢰성 있게 써놓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점검사항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점검 시간을 단축시켰다. 점검 시간 단축. 점검 시간 단축. 점검 시간 단축입니다. 그 점검 시간을 단축시켰던 그 기능이 뭐? 요 저널링 기능으로 점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그죠? 자, EXT3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강조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EXT3였습니다. 그 다음 EXT4. 이제 4까지는 그렇게 아주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은 한번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자, 64비트 기억 공간이 제한이 없애고 마찬가지죠. 그 다음 EXT3 성능을 향상시키며 하위 호환성이 있는 확장 버전이다. 나머지 이전, 자, EXT2는 미닉스를, 또 EXT3는 EXT2의 기능을 다 포함을 하죠. 당연히 EXT4는, 자, 네 번째, 자, EXT4 파일 시스템. 지금 특징하는 거 아닙니까? 특징. 자, EXT4 파일 시스템은 뭐 EXT3의 기능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하위 버전은 윈도우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죠. 1, 2B에서 엑사바이트 이상의 볼륨과 16테라 이상의 파일을 지원해준다. EXT3에서는 EXT2에서는 뭐 4테라. 그죠? 여기서는 몇 테라까지? 16테라바이트까지 이상의 지원하고 대용량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엄청나죠. 뭐 우리가 지금 2테라 정도 하드디스크 많이 배포되어 있죠. 물론 서버에서는 뭐 더 그 이상도 있고 뭐 레이드로 또 묶어서 용량을 크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실제 파일 크기에 기반하여 블록 할당을 결정하고 실제 크기의 파일에 할당하여 우리가 윈도우즈라든가 또 일반적으로는 클러스터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적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만큼 낭비가 되는 건데 이 지금 EXT4에서는 실제 파일의 크기 기반으로 블록이 할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좋죠. 빈 공간이 상당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요, 한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클러스터에서 낭비되는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EXT4에서는 지금 리눅스에서 유닉스 계열의 파일 시스템에서는 실제 파일 크기로 그대로 할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상된 블록 할당이 가능하게 되어 단편화를 억제하고, 단편화는 뭡니까? 못 저장해서 낭비되는 허비되는 그런 용량을 단편화라고 그랬죠. 물론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도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억제되고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거. 그 밑에 하나가 빠졌었네요. 지연된 할당 파일 시스템 기능을 사용한다. 여기서 지연된 할당이 있어요. 지연된 할당. 볼까요? 얘의 특징, 뭐 용량은 대용량을 지원해 주는데 지연된 할당 기능. 그죠? 월러케이스 on flash라고 그러는데, 얘가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그랬죠. EXT3의 이 저널링 기능이 그겁니다. 지연된 할당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바로 위에 밑에 있어죠. 실제 파일 크기를 기반해서 블록을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이미 할당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파일을 저장을 하다 보니까 낭비가 생겼죠? 그래서 그 파일이 얼마의 크기인지를 먼저 참조를 하는 겁니다. 얘는 1KB예요. 그럼 참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할당을 하는 거죠. 블록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크기의 파일의 크기의 할당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연된 할당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이것으로 해서 인해서 가능한 것이 뭐예요? 실제 파일 크기, 실제 파일 크기의 블록 할당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뭐가? 지연된 할당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파일 크기의 블록 할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잘 연결을 여러분들이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닉스부터 EXT2, 3, 4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EXT3입니다. EXT3 파일 시스템. EXT3 파일 시스템 중요합니다. 또 한 번 빨간색으로 칠게요. 그리고 EXT4에서 이런 지연된 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ext2와 3 비교를 했죠? 자, 장점 볼까요? ext2. 파일 시스템이 손상이 됐으면 복구할 수 있는 뭐 파일 시스템 체크는 다 ext3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능이 ext3부터 제공이 된다는 거. 그다음 다른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대비 비교적 간단한 구조다. 윈도우즈에서 그 FAT 파일 시스템과 NTFS 파일 시스템을 좀 비교하는 거 유사하죠. 단점 먼저 볼까요? VAR 디렉토리와 같은 새로운 자료가 저장되는 곳에 취약하다. 얘는 뭐 VAR 변동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럴 때 에러가 생길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리눅스의 기본 디렉토리 중에 VAR 디렉토리는 시스템 운영 중에 변동되는 그런 파일들이 저장된다고 그러죠. 로그 파일이라든가 또 메일 파일, 스플렁, 또 때로는 뭐 DNS 이런 파일들도 여기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ext3 한번 중점적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보호 유형과 수준 결정한다라고 그랬죠? 3. 자,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의 보호 유형과 수준을 결정한다는 장점.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신뢰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런 기능도 신뢰성을 높이지만 이런 것도 높인다. 그다음 ext2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향상이 됐다고 그랬죠? 파일 시스템 체크 속도도 단축이 돼서 빨라졌고, 저널링 기능을 사용해서 더 빠르고 안정된 파일 시스템 복구 기능을 한다. 저널링 기능. ext3. 그죠? 복구 가능. 신뢰성 향상. 그다음 디스크의 효율적인 사용. 그다음 강력한 보안 기능. 다 그건 기본적으로 있고, 자동 압축 안정성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 향상된 파일 이름 저장 및 파일 길이 지원 다 있고요. 단점을 볼까요? JFS, ext4, XFS와 같이 뭐 익스텐지 기능을 지원이 불가능하다. 얘네들은 뭐냐면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이 파일 시스템 기능은 있지만 그 자체의 파일 시스템을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단점이고요. 조각 모음 기능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체크성 검사가 없다. 체크성 검사 기능은 그 이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널링 기능이라든가 지연대응 할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없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다 이렇게 ext2와 3를 비교했을 때 얘가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 체크성 기능이 없다라는 것 뿐이죠. 왜? 이런 향상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으로 보는 거죠. 단점으로.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널링 파일 시스템 기능, 익스텐드 기능 지원은 ext4에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ext3를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ext2와 3 파일 시스템을 다 보았습니다. 자,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 FAT과 NTFS,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 파일 시스템 ext2와 ext3 파일 시스템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4까지도 보았던 거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시스템 보호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파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설명 좀 길게 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